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사 김태연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화면에 꽃 보이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쁘죠? 예전에 사서 말린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거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이 린꽃 보여줄 테니까 기분 좋은 수업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요, 분자의 극성에 따른 성질을 학습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실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액체 분자의 대전체를 가까이 되었을 때 분자의 극성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두 번째는 기체 분자를 전기장에 넣었을 때 분자의 극성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실험을 하나 할 거예요. 액체 분자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분자의 극성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첫 번째 실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은 4가지 액체 분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물, 증류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액체는 에탄올이고요. 세 번째 액체는 헥세인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실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름, 카놀라유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4가지 액체를 뷰렛이라고 하는 실험 기구에다가 넣은 다음에 선생님이 콕을 열어줄 거예요. 콕을 열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아래로 쭉 떨어지게 될 텐데요. 그 떨어지는 액체 줄기에 대전체를 가져다 댈 예정입니다. 대전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 에보나이트 막대 그리고 철가죽 2개를 마찰시켜서 에보나이트 막대를 대전시킬 예정입니다. 이 파전이 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액체 줄기에 가져다 댔을 때 어떤 변화가 될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로 물을 가지고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보나이트 막대를 파전시키도록 할게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물은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신 뒤에 우리 실험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콕을 여니까 물이 쭉 일자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전체를 갖다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크게 휘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보세요. 네, 두 번째 액체는 에탄올인데요. 에탄올은 C2H5OH라고 하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분자의 극성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예측해 봐 주세요. 그리고 그 극성, 무극성 여부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신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파악 끝! 액션! 에탄올도 물처럼 엄청나게 잘 휘어져 끌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액체는 헥세인입니다. 헥세인은 C6
CuH14 그래서 C6H14라고 하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 분자예요. 네, 이 탄화수소 분자는 극성일지 무극성일지 여러분들이 먼저 예측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가요? 개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갖다 대면 헥세인도 에탄올이나 물만큼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예상을 깬 그런 첫 번째 실험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실험을 진행을 하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헥세인은 왜 대전체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놀라유를 이용한 실험을 한번 더 진행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이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카놀라유에 대전체를 가져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시고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요. 지금 보시면 이 카놀라유 방울도 엄청나게 에보나이트 막대에 끌려와서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묻어버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액체 분자에다가 대전체를 가져다 댔을 때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나 헥세인이나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예상하고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액체 분자의 대전체를 가져다 대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하고 에탄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물하고 에탄올은 둘 다 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예측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극성 분자들은 분자 내에서 살짝 마이너스가 되는 전자가 풍부한 영역과 그다음에 살짝 플러스가 되는 전자를 뺏기는 영역,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적인 쌍극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영구적인 쌍극자 부분 때문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하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온다면 서로 반대 전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대전체와 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끌어당겨져서 액체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간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헥세인이나 카놀라유처럼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왜 끌려오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선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은 물리학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유전분극이라고 하는 현상을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무극성 분자들도 강한 대전체에 영향을 받게 되면 분자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전자가 대전체에 영향을 받아서 분자의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화학2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배우는데요. 무극성 분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전자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핵 주변을 항상 돌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분자를 사진기로 찍는다면 그 전자는 항상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분자의 왼쪽에 몰려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분자의 오른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항상 돌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현상을 우리는 편극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들도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일시적인 쌍극자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전체는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온다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는 그 플러스 대전체를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싹 몰려오면서 분자가 무극성이었던 분자도 대전체 쪽이 전자가 쏠리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반대쪽은 플러스로 쌍극자를 띠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유발 쌍극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무극성 분자라고 하더라도 강한 대전체가 오면 올수록 그 유발 쌍극자가 강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끌려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나 많은 참고서에서는 무극성 분자는 끌려오지 않는다 라고 잘못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분자는 끌려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물론 무극성 분자가 더 덜 끌려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 헥세인과 카놀라유를 보셨을 때처럼 헥세인은 덜 끌려오는 것 같았어도 카놀라유는 또 굉장히 잘 끌려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전체에 얼마나 잘 끌려오냐 하는 정도는 물질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물줄기를, 액체 줄기를 얼마나 세게, 빠르게 떨어지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도 휘어지는 정도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놀라유처럼 방울방울 떨어지는 아이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똑같은 대전체를 갖다 대더라도 굉장히 많이 끌려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이처럼 휘어지는 정도는 꼭 극성과 무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실험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상은 물리학에서 배우는 유전분극 또는 화학2에서 배우는 무극성 분자의 편극이라는 개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액체 분자의 대전체를 가져다 대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확인을 했고요. 결론으로는 모든 분자는 대전체에 끌려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체 분자를 전기장에 넣었을 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수업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나요?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관련된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관련 영상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